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제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네 문제가 이제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어요. 자, 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4번 문제까지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판매 가격이 3만 원 이상이고 유통기한이 4개월인 그 레코드를 조회하는 관리 제품 목록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하고 우리 문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 제품명하고 판매 가격하고 구분하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만들기 들어갔고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디자인이요. 찍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품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주고 테이블 표시창은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타낼 게 제품명 판매 가격 구분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요. 구분이라는 건 맨 밑에 있네요. 구분해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품명이 조금 이제 잘려서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거 열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열너비 더블 클릭이요. 요 사이에다가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 크기 조정이 이렇게 이제 돼요. 그때 이제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판매 가격이 이제 3만 원 이상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지금 판매 가격 보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하고 막 섞여 있어요. 자, 요거부터 해결하자고요. 자,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 판매 가격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이 조건 쓰는 칸에다가 크거나 같다 3만원 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3만원 이상인 그 제품이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서 유통기간이 4개월인 그 레코드를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통기한에도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제품들의 유통기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 맨 뒤에다가 이제 유통기간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유통기한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유통기간이 들어갔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6개월이다, 4개월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 중에서 4개월인 그 레코드를 이제 찾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유통기한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지고, 그리고 유통기한에다 이제 조건을 쓸 건데, 그때 조건을 우리가 여기다가 쓸 때도 있고 여기다 쓸 때도 있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여기다 쓰게 되면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조건을 여기다 쓰게 되면 이 조건이나 이 조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이겨봤을 때 판매 가격에 이제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고 유통기한에도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어요. 이고로 묶였다. 그 얘기는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 여기다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쌍따옴표 4개월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쌍따옴표로 묶어서 우리가 4개월 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통기한에서 4개월이랑 똑같은 거 찾아. 그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이제 4개월인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문제 그림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문제 그림 보니까 제품명, 판매 가격 구분하고 이 세 가지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 이 유통기한이라는 얘는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이 유통기한에서 표시라는 곳에 요 체크 표시만 우리가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이렇게 이제 세 개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품명, 판매 가격 구분하고 제목 똑같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제품명이 보니까 마카롱 10개짜리 그리고 마카롱 한 박스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마카롱 10개짜리 마카롱 한 박스짜리 맞죠? 그리고 그때 가격은 3만원 9만원이요. 3만원 9만원 맞죠? 그리고 그때 구분은 냉동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똑같죠? 똑같이 이제 작성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쿼리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요 쿼리는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끄고 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쿼리 이름 쓰래요. 쿼리 이름은 관리 제품 목록.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쿼리 이름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관리 제품 목록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그리고 제목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리 제품 목록이라는 쿼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제품별로 일수별로 수량의 합계를 조회하는 주문 일자별 수량이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문제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뭘 쓸지, 열 머리글로 뭘 쓸지, 값으로 뭘 쓸지 그거부터 구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값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이 값들은 뭐다? 수량의 합계다. 그리고 그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보니까 3, 5, 7, 9하고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뭐다? 일수다. 일수. 그리고 그 왼쪽에 보게 되면 우리 마카롱 10개다 하고 쭉쭉쭉 이제 쭉 들어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제품명이다. 이 제품명이 이제 뭐요? 제품별. 그랬으니까 제품명을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이 값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이제 일수인데, 이 일수를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갖다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이 이제 왼쪽에 쭉쭉쭉 들어있죠. 얘가 이제 우리 행 머리글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이 실제 데이터는 수량의 이제 합계를 조회한다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 문제 그림 봤을 때 전체 이제 조회된 그 레코드 개수가 몇 개예요? 14개죠. 14개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크기 조절하고 우리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니까 일단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만들기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거를 쿼리 디자인을 만들 겁니다. 해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문제에서 주문 상세라는 그 쿼리를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쿼리로 일단 이동을 먼저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주문 상세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테이블 표시창은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크기 조절 좀 할게요. 크기 조절해 놓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쿼리 유형을 크로스 탭으로 일단 변경 먼저 하자고요. 그래서 크로스 탭으로 일단 변경을 시켰더니 이곳에 이제 크로스 탭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처럼 갖다 놓자고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제품명을 갖다 주면 되죠. 제품명을 우리는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제품명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로 우리가 3, 5, 7, 9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놔야 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일수라고 했습니다. 일수인데 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일수라는 거는 주문일이라는 이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문일이라는 거 그거 이제 갖다 놓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나타나는 그 값이요. 이곳에 나타나는 그 값은 이제 수량의 이제 합계를 조회한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수량이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놓자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탭에서 우리 제품명은 이제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일은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쓰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수량의 합계를 조회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묶는 방법을 제가 일단은 합계로 먼저 찍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품명들 쭉쭉쭉 이제 행 머리글로 들어간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날짜가 쭉쭉쭉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날짜가 다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뭐만 나타내라? 일수별로 주문일을 이용해서 일수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 일수는 뭘 이용해라? 우리 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라. 여기서 이제 일수라는 거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을 때 그 중에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먼저 해결 좀 하자고요. 자, 우리 주문일이요. 이 주문의 필드는 우리가 이제 이 주문의 필드에서 우리가 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주문일에서 일에 해당하는 것만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day라는 함수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누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 뭐 expr1 하고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먼저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우리 3, 5, 7, 9, 10 그리고 12, 16, 17, 19, 24, 26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 머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잘려서 보이는 게 있죠. 잘려 보이는 게 있으니까 요거 이제 크기 조절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데이터요. 우리의 수량의 합계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나오는데 그 수량의 합계 값 좀 보자고요. 여기 10개, 10개 맞죠? 그 뒤에 이제 3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0도 맞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15다, 20이다, 12다 하고 써져 있어요. 그 값들도 맞고요. 그 왼쪽에 보니까 20, 13, 5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 맞죠? 그 앞에 보니까 이제 8하고 2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20, 20이라고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8이다, 10이다, 1이다, 그리고 5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8이다, 10이다, 1이다, 5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값도 이제 맞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칸에는 전부 다 이제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 별표가 쭉쭉쭉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 거는 그냥 빈 칸으로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 요거 이제 해결 좀 하자고요. 그때 이제 계산된 그 수량이 없는 경우에 그 얘기는 빈칸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는 뭐를 표시해라? 우리 별표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의 값이 비었냐 안 비었냐 그거 이제 확인할 때 비어 있을 때 우리 별표를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비었냐? 그거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is null이라고 요 함수를 이제 쓰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타내고자 하는 게 수량의 합계니까 요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량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요 수량에 대해서 이제 식 좀 써보자고요. 내가 지금 이 수량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 수량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량의 이제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썸이라는 그 함수로 수량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량의 합계가 구해질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물어보자고요.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량의 합계요. 수량의 합계 우리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수량의 합계의 값이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s null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쓰라 그랬죠. 해서 is null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수량의 합계를 구한 거를 그거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수량의 합계를 구했는데 그 수량의 합계가 is null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 그때 이제 참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뭘 표시해달라? 별표, 우리 곱하기 기호를 요거를 이제 표시해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수량의 합계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썸 쓴 거 아까 이제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붙여넣기요. 그리고 가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if 요 함수에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식을 보면은 지금 요만큼이 if의 조건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별표를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량의 합계를 출력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써준 겁니다. 그때 조건이 뭐예요? sum이라는 함수로 수량의 합계를 구했을 때 그 값이 is null 비었냐? 비었으면 별표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계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여기에도 expr2 하고 그렇게 이제 뭔가 붙었죠.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내가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건데 지금 얘를 가지고 이제 합계를 구할 게 아니죠. 수량의 합계를 그냥 구하기 위해서 제가 요 요약을 합계로 써두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작성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그 식의 결과값 그 결과값을 내가 이제 값으로 쓰겠다.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비어있는 칸에는 전부 다 이제 별표가 다 들어갔죠. 그리고 원래 합계가 써져 있던 자리는 그냥 이렇게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결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랑 이 문제 그림이랑 싹 다 이제 비교해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문제 그림 아래쪽에 전체 레코드 개수가 총 14개다 그렇게 있었죠. 우리 것도 총 14개 맞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마카롱 10개짜리, 한 박스짜리, 마카롱 1개짜리, 마카롱 5개짜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쭉쭉 똑같이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 열머리글도 전부 다 이제 아까 확인했고요. 그리고 행머리글의 제목이 제품명으로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값들도 아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다 풀었죠. 다 풀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얘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주문 일자별 수량 요 크로스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제목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주문 일자별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이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문 일자별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가격의 인상액을 우리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상액을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아서 신제품의 판매 가격을 이제 수정하는 신제품 가격 결정이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쿼리부터 만들자고요. 그럼 이제 만들기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창이 짜잔하고 떴고요. 문제에서 이제 신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신제품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요 테이블 표시 요 창은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쿼리 유형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때 이제 쿼리 유형을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업데이트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을 했더니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꿀 거는 판매 가격을 바꿀 거예요. 그때 이제 판매 가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 놓고 이 판매 가격을 이제 변동을 시킬 건데 그때 판매 가격은 어떻게 변동시켜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판매 가격에다가 인상액만큼 더해줘라. 그거죠. 그때 이 인상액이라는 거는 매개 변수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신제품의 이제 판매 가격을 수정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업데이트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판매 가격이 있다. 그 판매 가격에다가 더해달라. 뭐를 더해달라? 우리 인상액만큼 더해주세요. 그거죠. 근데 이 인상액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매개 변수 이 대화 상자에 써있는 요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인상액을 입력하세요. 요렇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만큼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매개 변수 입력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날 거고요. 그때 여기다가 내가 이제 500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여기에 이제 500이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판매 가격 더하기 500 그렇게 해서 계산해 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우리 판매 가격에다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지상까지 끝났고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분류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의 값이 CD인 그 제품만 대상으로 하시오.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 신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판매 가격이 싹 다 이제 전부 다 증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제품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류 번호가 이제 CD인 그 제품만 대상으로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신제품이라는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부터 좀 더블 클릭해서 실행 좀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서 봤을 때 우리가 분류 번호가 CD인 이 제품들의 이 판매 가격을 이제 500을 이제 인상을 시킬 겁니다. 그럼 얘는 나중에 다 계산하고 났을 때 1200원인데 얘가 이제 1700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얘는 이제 6500으로 나오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12500 그렇게 나오면 될 거고 얘는 이제 18500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분류 번호가 CH인 이 제품들은 가격이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신제품 테이블의 판매 가격 이제 확인했어요. 자, 일단은 이 테이블은 이제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그리고 우리 조건 좀 쓰자고요. 분류 번호의 그 필드 값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CD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쭉쭉 내려가서 우리 분류 번호라는 거 요 필드 이제 추가시키고요. 이 필드의 값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CD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류 번호에 대해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 다 작성했어요. 그럼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 도구에 들어가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인상액 500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4개의 행을 새로 고친대요. 그때 이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요 테이블, 신제품이나 요 테이블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신제품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 보니까 지금 분류 번호가 이제 CD 잉크 제품들의 이 판매 가격이 아까 첫 번째 거는 1,200원이었는데 지금 1,700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 데이터는 아까 6,000원이었는데 6,500원으로 바뀌었고요. 얘는 아까 12,000원인데 12,500원으로 바뀌었고, 얘는 아까 18,000원이었는데 18,500원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분류 번호가 CD인 이 제품들은 가격이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다 작성한 거죠. 그러면 요 쿼리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껐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쿼리 이름 쓰래요. 그때 쿼리 이름은 신제품 가격 결정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쿼리의 이름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제품, 신제품, 가격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신제품 가격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주문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판매되지 않은 그 제품을 조회하는 미판매 제품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매되지 않는 걸 찾는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품에는 내가 10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문한 그 목록을 보고 그 주문 목록에 없는 거를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서 불일치하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는 그런 쿼리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 쿼리 이름이 불일치 검색 쿼리요. 이렇게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를 우리가 만들 때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문제상에 not in이라는 그 명령을 이제 써라.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는 not in을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법사를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를 만들 때 not in이라는 명령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요걸 이제 쓰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를 쿼리의 결과에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을 읽어보면 주문 목록 테이블에 없는 그 제품 테이블에 제품 번호를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결과값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품이라는 테이블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그때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 레코드가 있냐, 어떤 테이블이랑 비교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제품 테이블 찍었죠. 제품 테이블이랑 어떤 테이블을 우리가 비교해 줘야 돼요. 주문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문 목록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모두 있냐, 어떤 필드를 대상으로 이제 비교할 거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문제를 보니까 주문 목록 테이블에 없는 그 제품 테이블에 제품 번호를 이제 대상으로 해라. 제품 번호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하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제품 번호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문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제품 번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습니다.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이제 결과값 뭘로 이제 나타낼 거냐,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제품명,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분류번호, 유통기한, 구분 이렇게 이제 5개 필드가 있죠. 요 순서대로 우리가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판매 가격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분류번호에서 더블 클릭, 유통기한에서 더블 클릭, 구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필드를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쿼리 이름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미판매 제품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 이름을 우리가 이제 미판매 제품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 버튼이요. 마침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두 개의 이제 테이블을 서로 비교했을 때 판매되지 않은 그 제품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러면 똑같은지 비교해야 되겠죠. 일단은 제목부터요. 자, 제목 요게 이제 좀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이제 열 너비 조정 좀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맨 위에 있는 제목이요. 제품명이다, 판매 가격이다, 분류 번호다, 유통기한이다, 구분이다 해서 똑같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온 데이터요. 초콜릿 한 개짜리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1,000원이고요. 그리고 그 분류 번호가 이제 초콜릿으로 되어 있고요. 유통기한은 이제 6개월이다. 그리고 구분은 실온이다. 똑같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 작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우리 디자인 보기 한번 보자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이 됐대요.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봤을 때 is 너를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두 테이블 간에 서로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제품 번호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 제품 번호에 is 널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is 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도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전부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어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것만 이제 닫아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네 문제, 네 개의 쿼리를 다 같이 한번 작성해 봤는데 여러분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엑셀을 열어서 이 네 개 쿼리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커말 시험에 합격하려면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반복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문제 한 번 풀었다고 해서 안 풀고 그냥 쭉쭉 지나가 버리면 그 뒤에 만약에 이런 쿼리를 만들어라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못 푼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랑 이제 유사한 그런 문제, 그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맞출 수 있게끔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